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시 24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그 다음에 금융자산, 예금, 주식, 채권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금자 보호제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금은 안전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학습지 63쪽에 있는 탐구활동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자료 1에서 대화를 참조하여 예금, 주식, 채권의 장단점을 비교해보자 했는데 예금은 어떤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쵸, 바로 안전성과 유동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낮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지만은 장점이 대박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쪽박 찰 수도 있는 거죠. 안전성은 낮다. 그 다음에 채권은 주식보다는 안전성이 비교적 높고 주식보다 수익성이 비교적 낮다는 단점이 있고, 또 반대로 예금보다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안전성이 예금보다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예금보다 수익성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금융자산 관리 원칙과 포트폴리오 작성했는데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거 뭐라고 얘기했죠? 그쵸,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얘기한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 마이너스 나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숫자만큼을 수익성 위주의 자산에 투자라는 거죠. 만약에 30세면 어떻게 될까요? 100 마이너스 30 하면 70이 되겠죠? 그래서 70%를 수익성, 그 다음에 나머지 30%를 안전성 위주의 자산에 투자한다는 원칙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안전한 자산에, 그다음에 젊을 때는 좀 과감한 수익성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내용은 1억 원을 관리하기 위해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자 했는데 요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생애 주기별 금융 설계 했는데 1년의 단계를 거쳐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을 얘기하고, 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연령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내죠. 생애 주기를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자, 보통 어떻게 될까요? 여기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쵸, 바로 수익 곡선이 지출 곡선보다 아래에 있죠. 그러면은 요 부분은 뭘 얘기할까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바로 어, 저 지출이 수입보다 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빚을 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빚을 질 가능성이 있고 마이너스 투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투자. 그다음에 여기 녹색 부분으로 표시한 데는 뭘까요?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저축과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이 가능한 시기다. 요때 투자와 저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요때 퇴직하면은 이 퇴직 이후에 노후 생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 시기에 투자와 저축을 통해서 뭔가 많은 자산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생애 주기별 수익과 지출을 얘기했고, 자, 이거 탐구활동 3번을 보면 자, 요렇게 수입 곡선이고 요게 지출 곡선입니다. 이랬을 때 위의 생애 주기 곡선에서 저축이 많이 증가하는 시기 어딜까요? 바로 요 시기가 되겠죠? 요 시기. 자, 지출에 비해 수입이 가장 많은 시기는 50대 초반. 여기가 가장 많네요. 여기가 50대 초반이다. 그래서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지는 30대 이후 요 시기에 어, 투자와 저축을 통해서 이렇게 자산 관리를 함으로써 요 노후의 어떤 소비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요 시기에 소비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평균 수명의 증가가 은퇴 및 노후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했는데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이런 어떤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거죠. 그래서 노후의 어떤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어떤 자산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그림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함께 같이 보면서
함께 보면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자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생애 주기에 유형했는데 이렇게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굉장히 큰 어떤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있는 경우 그다음에 결혼했지만은 자녀가 없는 경우 아니면 독신인 경우 이렇게 생애 주기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에 생애 주기를 고려한 금융 설계했는데 자신의 생애 주기별 가업을 실행하기 위해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의 그쵸 지출과 수익과 지출을 예상하여 과업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지,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필요성 자 읽어보시면 되겠고 원칙은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에 변화할 소득까지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와 저축을 고려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가 가속되고 은퇴 이후를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여 노년기에 소요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 우리가 은퇴하고 살아갈 날 만약에 60에 은퇴하더라도 기대 수명이 80 중반까지 가죠. 그러면은 20년 이상, 30년, 40년까지 자, 그 은퇴 기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갈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생애 주기를 고려한 금융 설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탐구활동 2번 보면 합리적인 자산 관리의 방법 이렇게 있는데 갑과 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과 을을 보면은 갑은 예금의 비중이 제일 높고 을은 주식의 비중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갑은 좀 안전한 자산, 을은 좀 수익성을 추구하는 자산에 투자하고 있네요. 갑과 을은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 중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나 했는데 갑은 안전성, 을은 수익성이 되겠죠. 갑의 정기 예금 54%고 그다음에 보험과 채권이 나머지 금융자산을 구성하는 것을 보아서 안정성을 가장 중시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을은 수익성이죠. 왜 그러냐면은 주식, 그 다음에 이 펀드에 투자하죠. 주식은 자기가 직접 어떤 어 그런 어떤 주식 시장에 뛰어들어서 사는 거고 직접 투자라고 그러죠. 이 펀드는 간접 투자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어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익성을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수익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소비와 신용카드 위험성 했는데 자 이렇게 어떤 과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합리적이지 못한 소비를 하면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요 내용 과소비를 막기 위한 나만의 원칙 두 가지 이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자 요거는 숙제로 자 유튜브라든지 이런 어 또는 아니면은 포털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위해서 친구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두 가지를 찾아서 여기다가 써갖고 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모둠 활동을 통해서 함께 그런 시간을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요 모둠 활동 2번 꼭 해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 체크. 자, 자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성, 뭐였죠? 두 가지가 수익성, 유동성 이 세 가지죠. 그다음에 여유 자금을 정기 예금에 넣어 두기로 한 것은 자산 관리 원칙 중 그쵸 바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한 가지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유형의 자산에 뭐죠? 분산 투자하면은 손해를 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자산 관리 기본 원칙 중 뭘까요? 그쵸. 유동성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를 곡선 형태로 나타낸 것을 생애 주기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학습지가 여기가 65쪽이 되겠네요. 80, 60, 65쪽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객관식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역시 65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가, 다에 들어갈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하면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그쵸,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막 풀어가는데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풀고 이 영상을 봐주면 좋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개인적으로 풀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씨와 관련된 금융자산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여기 수익성이고 여기 위험도니까 이 A가 뭘까요? A가 예금, B가 채권, 그 다음에 C가 주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위험이 아니라 여기가 수익이고 여기가 위험이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이 높고 수입은 낮은, 이 A가 뭐가 될까요? 그러면은 어 그쵸. A가 뭐가 될까요? 여기가 수익이고 수익도 낮고, 그래도 똑같게 되겠네요. 자, 여기 수익과 위험이 전부 높은 것은 여기가 주식이고 요거는 예금이라는 거,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풀어가도록 할게요.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학습지 66쪽의 내용입니다. 학습지 66쪽의 내용입니다. 자, 21번 문제. 다음 글에서 추론한 적절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여기서는 65세 이상 노인층 상대적 빈곤율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효율적인 자산 관리의 필요성, 중요하죠. 노후에, 그다음 노후 생활에 대비한 그런 요구가 높아지겠죠. 당연히. 자, 기억 니은 맞고, 정년 연령을 낮추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하면은 이거는 어떤 그 노인층 상대적 빈곤율에 대한 대비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노년의 소득이 가장 높으므로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문제. 갑정이 선택한 금융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갑, 그 다음에 갑은 요금을 예금 통장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여기는 정기예금, 여기는 주식, 여기는 채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금을 예금과 정기예금은 안전성에, 그다음에 주식은 수익성에, 채권은 그 중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옳지 않은 거니까, 자, 나머지 1, 2, 3, 4번은 다 맞는 얘기죠. 자, 정은 자산관리, 정이 뭐죠? 채권이죠. 수익성을 가장 중시할 것이다. 어, 수익성을 가장 중시하는 거는 병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생애 주기 계획표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계획표는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는 얘기 했었죠. 나이가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생애 주기 가설이 나와 있죠. 생애 주기 가설. 그래서 여기서는 옳은 것이니까, 자, 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요 부분은, 자, 요때 재무 설계 또는 금융 설계를 잘 해서 이때 이 노후 생활에 안정적으로 어떤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이상 24번째 디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